자, 봅시다. 자, 25페이지 제3자. 뭐가 나와 있죠? 자, 제3절. 법리쟁이. 효과. 자, 복습성만 한번 해봅시다. 자, 법리행위 효과는 일반적 법리행위 승인 요건이 있어. 그래서 일반이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것.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거는 대한민국 민법교수이라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 따서 학과, 적사 이렇게 나오는. 의사 표시가 뭐여야 돼? 일치,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일부만 법령의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우리가 뭐예요?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제27페이지, 제4절 뭐로 가죠? 법리행위 목적. 여기에서. 자, 그러면 제4절과 관련돼서, 목적.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4절. 요거 몇 페이지에 있죠? 27페이지. 자, 근데 뭐 저는 아일런이에요. 어떤 아일런이에요? 똑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누구는 만점 맞고 누구는 39개 나오고 누구는 21개 나오고. 이건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뭐 어떤 취향들이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제목을 잘 읽는다고. 여기 뭐라고 써놨죠? 법리행위. 그러면 여기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의사 표시가 깔려 있죠. 법리행위란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 목적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목적은 뭐라면 그러면 그 밑에 가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목적은,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그러면 이제 숙제가 된 사람, 목적은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확정, 허용 요건, 이렇게 나와야 돼. 확정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시가. 자, 우리나라는 좋다는 것은 다 먹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뉴트리아. 뉴트리아가 뭐예요? 뉴트리아. 이게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이게 뭐예요? 쥐야. 고양이 많은 쥐입니다. 근데 뉴트리아를 외래종으로서 도입을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식용, 하나는. 자, 뉴트리아 고양이 많으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털이 있어요. 털이 있다고 그러니까 털은 모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를 외래종을 도입을 해서. 자, 그러면 뉴트리아를 도입했더니 이게 고양이만한 쥐가 탈출을 해서. 그래서 2017년에 뭐예요? 뉴트리아의 전쟁. 지금은 다 뭐예요? 다 도태가 됐어요. 왜? 몸에 좋다 그랬더니 다 몸에 좋다. 자, 그래서 뉴트리아 이거 실패작이고요. 자,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사망자가 6명 나왔어요. 뭐 먹고? 보고 먹고. 보고는 뭐예요? 보고는 독이 있죠. 네, 독이 있어서 보고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핵감을 잘 마련하지 못해서 그거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다는 건 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논리가 안 맞아. 좋다는 것은 다 도입해. 좋다는 것은. 봐봐요. 좋다는 것은 요거 짬뽕. 그래서 짬뽕으로 만들어. 그래서 뭐 법을 공부하는 거, 법은 우리나라 법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뭐가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아. 그건 일반인들이 법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참 대단하죠. 우리 공법에서 국계법이죠. 국계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야, 어떻게 능력이 그렇게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계법을 도입한 거야. 그래서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잘 쳐요. 뭘 왜? 노래를 잘 불러. 그래서 새마을 노래 아시죠? 거기 작사 작곡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 옆에다 써놔봐요. 시가. 횟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가가 있죠. 왜 시가를 정해놨느냐? 먹을 때 확정이 되면 돼. 먹으면. 그래서 횟집에 가면, 그럼 뭐라고 써놨냐면, 강어. 그 다음에 도다리. 그리고 옆에다 시가라고 써놨다. 시가. 그러니까 그날 횟감이 뭐 비싸게 들어오면 그날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정해 보면, 시가,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 봐봐요. 이미 배웠으니까 강어는 뭐예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며칠 지나면 깎거나, 강어는 왼쪽, 도다리는 오른쪽, 요거 딱 잡고, 차이점은. 그러면 시가가 바로 뭐예요? 확정금은.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 확정을 되면 되냐?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뭐예요? 이행기까지. 먹을 때 확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거 하나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읽어봐요. 목적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확정은? 결정 요건. 그러면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대동강물도 매매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서 주면 되는 거야. 사서 주면 돼. 그러면 대동강은 타인 권리죠.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요거 설명하는데, 미치고 한 장을 노릇이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자 출신인데, 어떻게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해. 그럼 사서 내가 주면 되거든. 만약에 사서 못 주면 희대에 뭐가 될까요? 사기꾼이 되는 거야. 대동강물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돼요? 이행기까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도.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행 방식, 거기에다 줄 한번 떠나요. 이행시까지 확정이 되면 됩니다. 그거만 딱 정리해 두면 되는 거야. 확정은 요거 하나 딱 출제되고요. 그러면 이제 목적. 그러면 두 번째 가니까 뭐가 나오죠? 목적에 뭐예요? 실행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계약법에서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 성립 요건. 읽어봐요. 가능, 효력 요건. 가능의 번번점말은 불가능.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면 실행 가능 옆에다가 넘기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불능은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 불능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딱 하나 빨리 외워요. 원시적 불능은 또 두 개로 하나 하죠. 불능. 일부 불능. 후발적 불능은 두 개예요. 일단 이번 달은 이렇게 잡아서 보면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뭐냐? 계약 성립 방식을 기준으로 해. 계약 성립 방식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일부 불능, 요거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 기책이라는 것은, 우리 기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고의가실이야. 고의가실. 고의가실. 고의가실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기책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요 불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최소한 몇 문제예요? 4문제짜리. 자, 그러면 요거 별표 5개네. 뭔가 중요하다는 거네. 계약법에서. 요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네. 별표 5개.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우리가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요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그러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이제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 당시에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화재가 나서 다 전설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까요? 원시적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이겠지. 그렇죠? 후발적 불능.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물건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바로 원시적 불능. 그러면 여기에 뒀어요. 이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는 걸 기준해요.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없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후발적 불능.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이제 기준을 마련했고. 자, 또 하나는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양판자. 자, 우리 장판이라고 생각해봐요. 장판. 자, 장판은 뭐예요? 장판은 이제 사러 갔는데,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마포야, 마포. 뉴스에도 나왔던 거고. 장판은 똘똘똘똘 말아서 뭐예요? 자, 세워놓죠. 그러니까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자, 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까? 그 장판 사러 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은 이제 장판을 보다가 뭐예요? 장판이 과거로 무너져서. 그래서 애가 깔려 죽은 사건. 이게 바로 과거에 마포에 있었던 사건이야. 아직까지 장판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야. 그래서 요게 바로 무슨 전부 불능이 돼. 그래서 써요. 계약처결상의 가실책.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35회 때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계약처결상의 가실책임은 전부 불능에서 무슨 불능해야 돼? 원시적 불능. 그러면 계약처결상의 가실책임의 효과는 뭐냐? 여기에다 써요. 무효라는 거야. 자, 일부 불능은 뭐냐? 그러면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 요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법률행위를 요만큼 했어.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처분행위를 요만큼 했어. 근데 일부가 안 돼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거야. 이걸 바로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서 요거 하나 써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 자,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무효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도 내에서 뭐예요? 나머지 한도 내에서 당사자끼리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야. 자,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 하나 써요. 바로 약관 규제법. 약관. 요거는 특칙이야.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올해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 약관 규제로 나와. 약관은 일부가 무효다 해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야. 나머지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틀을 먼저 외워놓으라. 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었다. 고의가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써요. 바로 채무 불이행 책임대.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올해 뭐 출제 예상이 되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채무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요것의 이연부담. 그러니까 이게 숙지가 돼야 돼. 숙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론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걸 잡으면 이제 불론, 그러면 밑에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요 정도는 그러면 숙지가 돼야 돼. 불론은 원시적 불론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전부 불론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요. 일부 불론은 일부 무예의 법리.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 없다. 이혼부담의 문제야. 이혼부담. 자, 한번 봐봐요. 이혼부담. 한번 봐봐요. 갑하고 어라고 계약을 했어. 계약 당시에 물건이 있었죠. 물건이 있었어요. 물건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뭘까요? 후발적 불능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서 전소가 돼버렸어. 싹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넘겨줄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갑이 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罪? 이혼부담죄야. 그러면 이혼부담과 관련돼서, 그러면 시험 문제는 민총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면 이혼부담의 문제다. OX, X.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유예요, 무예요? 유효죠. 그래서 시험. 그럼 봐봐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로 한다. 틀렸죠?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어때? X.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딱 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보자고. 자,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 드릴게요. 자, 27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실현 가능 여부는 사회통념에서 정해진다. 사회통념, 즉 신의직이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불능의 이유는 그러면 이제 줄을 딱딱 말아요. 원시적 불능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기준은 그러면 거기 개념에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두 번째 줄 닦아놔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효과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결론적으로 두 개가 있어. 채무 불이행 책임과 뭐라는 거예요? 이혼부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불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두 문제가 아니라 5문제 정도가 지금 4문제 정도가 직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읽어봐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자, 우리 반장님 읽어보시죠. 불능, 효량력. 그러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요 틀을 먼저 숙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줄쳐놔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자, 줄쳐놓고. 자, 객관적 불능과 뭐가 있다? 주관적 불능. 그렇죠. 주관적 불능.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민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민총을 모르면 물권법도 안 되고 계약법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목적에 뭐예요? 적법성.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목적은 무슨 요건이에요? 요건, 적법은. 효력, 요건. 그렇죠. 적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적법성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요 틀이 먼저 잡혀야 돼.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단은. 자, 적법은 무슨 규정이 나와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뭐예요? 단속 규정과 허력 규정.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탤런트 누가 있죠? 한나리 있죠? 바로 허력 규정에 딱 걸린 거예요. 자, 허력 규정. 우리가 주사는 함부로 놓을 수 없어요. 의료법 위반으로서.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있어 없어? 사법상 효력도 없어. 처벌도 감사하는 게 효력 규정이야. 근데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뭐예요? 처벌은 감사하는 것. 이건 처벌은 이제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근데 안 걸리면 돼, 단속 규정은. 그러면 단속 규정은 주로 뭐와 관련된 게 맞을까요? 음식점, 불량식품. 요거는 주로 뭐예요? 자격증과 관련돼서. 자, 보면, 자, 의사 자격이 없는데 의료시설을 했어. 그러면 요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되는 거야. 효력 규정. 자, 우리 쌍꺼풀 수술 공짜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짜로 할 수 있어. 쌍꺼풀 수술은 무면허 시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이제 얘가 의사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서 가서 이제, 쌍꺼풀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했어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입니다. 그러고 이제 해요. 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돈 달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기 관청에다 신고합니다. 당신은 무면허 시술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자, 돈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럼 쌍꺼풀 수술을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의 규정, 그러면 뭐예요?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여기에 밑에 35회 때 문제 43번 문제가 이거네. 다음 중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요거는 판례가 규정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틀을 말아놓고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임의 규정은 반사의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요거는 반사의 질서와 뭐에 관련 있는 규정.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표가 하나가 딱 되고. 자, 단속 규정은 주로 불량식품과 관련돼서 불량식품.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처벌은 감수하는 게 단속 규정이야. 그러면 효력 규정은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처벌도 감사하는 것.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니까 요거는 판례를 많이 읽어봐야 돼. 요거는 어떤 규정은 단속 규정이고 어떤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뭐예요? 그러면 적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줄을 짜놔봐요.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강행 규정.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무슨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 그러면 2번에 무슨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 자, 그러면 요 틀을 올해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놔요.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특히 저기 2번에 뭐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요거 하나 딱 예를 들어 놓고. 자, 그러면 중개보수와 관련돼서, 자, 봐봐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요거 뭐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 즉 효력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적법과 관련돼서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요 틀부터 먼저 잡아달라는 거. 선생님, 저는 빨리 급해요. 그러면 기본서를 읽어보라고. 이거는 단속 규정이다. 여기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다 하나 써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물권법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야? 자, 사법상 효력은 유예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그러면 원칙은 무효야.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단속 규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A가 하나가 있어. 무슨 구요? 토지거래가구.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가 뭐예요? 인정을 한다면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단속 규정이지만 A적으로 읽어봐요.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다. 절대 무효가 돼. 이거는 무효가 되거든.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거든. 곱해봐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한번 찾아보자. 몇 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없으면 뭐예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자, 없으면 이제 그건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거기 30페이지 핵심,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라. 딱 정리를 해두면. 자, 그러면 거기 강행법규에서 효력 규정이 하나 나와 있죠. 밑에 단속 규정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등기? 중간청약 등기, 거기에다 흥관편차하거나. 자, 중간청약 등기는 단속 규정이야. A가 하나가 있어. 토지거래가 있어. 중간청약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나중에 이제 잡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집에 가셔서, 자, 요렇게 이제 잡아두면 돼. 자,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을 때, 한번 읽어봐요. 시민요건, 효력요건. 자, 적법 허령요건이죠. 그럼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임의 규정. 딱 요거장 효력 규정. 요걸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자, 3월달에 또 이제 여기에서 또 뭐예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공략하니까. 예상 급한 것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는 4번 한번 봐봐요. 뭐가 나와 있죠? 사회적 타당성. 자, 목적에. 자, 보면 이게 그동안 제일 앞으로도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 무조건 출제가 돼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목적은 승인요건, 사회적 타당성,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자, 일단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딱 2개 정도만 일단 잡아놓으면 돼. 일단 뭘까요? 반사의 질서. 그 유명한 우리 민법 103조. 공행위, 자, 불공정한 거래. 104조.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그럼 2문제, 적게는 뭐예요? 적게는 2.5가 나와요. 그러면 작년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읽어봐요. 반사의 질서 이용이 아닌 것. 이게 출제가 되거든. 반사의 질서 이용이 아닌 것. 이거는 무조건 해와야 돼. 자, 강행법규도 무효죠.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반사의 질서도 절대적 무효야. 근데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왜 유형을 애와야 되냐? 그걸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요. 요놈의 때문에 외워야 돼. 요놈의 때문에. 자, 불법 원인급여. 즉, 뭐예요? 민법부 봐서는 746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불법 746조는 딴 데는 적용이 없어. 뭐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 이용에만 불법 원인급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뭐예요? 고3 때 뭐예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부모를 모셔옵니까? 원서 써주려면 써주고 말면 말지. 그럼 봐봐요. 근데 고3 담임이 뭐예요? 자꾸 책상을 닫았다, 열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돈 좀 달라는 거야.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참 옛날에 이래도 살았는데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런 게 없죠. 용납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뇌물은 불법이야. 반사의 질서는 0이야. 라고 2가지 측면에서 봐요. 자,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입니다. 공무원한테 뇌물을 매겨서 제가 줬어요. 제가 줬죠? 뇌물은 불법이야. 반사의 질서 0입니다. 자, 공무원은 뇌물을 매겼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해. 제가 드렸으니까. 국가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엔 반대 입장에서 공무원이 자꾸 뇌물을 달라고 그러네. 뇌물만 줘. 그러면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그러면 반환 청구가 가능해. 그게 바로 746조 기본 틀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딴 데 적용이 없어. 여기만 적용이 있어. 반사의 질서와 뭐예요? 폭행이에요. 이 폭행은 그러면 민법 103조가 바로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요거 뭐예요?
백사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봐봐요.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그러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예요? 반사의 질서야.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툭 트는 거야. 툭 건드린 거야. 잠시 기다려. 그래서 폭력행위는 103조.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자,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예시를 들어는 거예요.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반사의 질서 유형과 관련돼서 유형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중형을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요즘 뭡니까? 자,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과 관련돼서 여기다 써요. 자, 요즘 뭐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오늘 누수에 들어보니까 뭐예요? 어저께 눈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뭘 뿌리죠? 염화칼슘.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를 했다네요. 자, 걔는 어때요? 산책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죠. 눈이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니까 어때요? 자, 걔 발바닥이 열이 난대, 화상을 입을 수 있대요. 참,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었던 신발 신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근데 참 세상이 요지경이야, 요지경.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인, 개, 생사. 자, 정인이냐는 애가 있는데 개, 생사가 오라 따라가라. 5가지 유형이 있어. 그래서 요 5가지 유형이 반사의 질서야. 그래서 올해 1번 문제가 다음종 반사의 질서 유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이제 나온 게 1번 문제 41번에. 그러면 왜 반사의 질서 유형을 외워야 돼? 불법은 이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외워줘야 돼. 그러면 하나 딱 가보죠. 그러면 거기 일단 103조 규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상황으로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자, 무효로 한다. 103조 규정 거기 있죠. 그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무효가 될까요? 절대적 무효. 자,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있어요. 절대적 무효는 어때? 선의하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올해 민법은 그렇게 올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왜 틀리느냐? 갑자기 기초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기초가 헷갈린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 있죠. 그러면 불법을 헌의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뇌물을 제공할 때, 즉 뇌물을 생각하라고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공무원한테 매겼을 때, 뇌물을 매겼을 때 문제고,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거꾸로.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저한테 자꾸 뇌물을 달라고 그러네. 공무원이 달라고 했을 때 단서 규정이야. 그러나, 읽어봐요.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때는 거라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거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103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746조. 본문이 교과야.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는 반사의 질서는 본문이 적용돼. 폭력행위는 단서가 적용돼. 단서가 적용돼.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적용이 돼? 본문. 이거는 단서가 적용이 돼. 그 관계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러면 반사의 질서하고 폭력행위는 뭐예요? 요거 읽어봐요. 불법원인 거요. 그러니까 자꾸 며칠 지나면 헷갈리거든. 그럼 이렇게 익혀놔요. 읽어봐요. 비읍, 그렇죠. 자, 전문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럼 불법원인 법의와 관련돼서 했으니까 반사의 유형을 5가지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거기 가봐요. 오른쪽. 자, 1번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정의 관념의 정. 자,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개. 자, 4번에 생존의 기초를 처벌하는 행위. 생.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32페이지 5번을 찾아봐요. 무슨 행위가 있죠? 사행위, 사자 동그라미. 그래서 용어와 관련돼서 저기 봐봐요.
반사의 질서 이것과 관련돼서 뭐 어떤 사람은 민법 선생님에 따라서 정윤이 불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 정윤이 불륜.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오더라고. 이거 봐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일련에 반하는 거. 대표적으로 첫 계약. 첫 계약.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그러면 뭐예요? 남편께서 자기가 여자인데 남편께서 뭐예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써줘요. 그거는 무효야. 무효예요. 그럼 집사람이 그거 하나 써달라고 그러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그거는 반사의 질서형으로서 절대적 무효가 돼요.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의하는 행위. 사과 뭐